자, 먼저 개베라 교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베라 교수 모형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블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룸의 완전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을 들 수 있습니다. 글레이저는 그러면 어떻게 개베라 수업 모형을 구현했냐? 우선 수업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실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학습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단계가 바로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과 이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의 완전학습이라는 것은 100%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완전학습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95%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 과제를 약 90%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완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학습이라고 해서 100%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캐롤의 완전 학습은 캐롤의 완전 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완전 학습이라는 것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괄 평가를 하면서 수업 목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업 목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기죠. 이때 수업을 끝나고 나면 형성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이때 또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총괄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즉 다른 것은 여기서는 학습 평가 한 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 두 번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베라 수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각 개인, 수업을 듣는 개인이 얼마만큼의 학습 효과를 거두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설명식 수업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식 수업은 오수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수벨의 교수 모형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수벨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유의미한 학습 과제를 제시해 주면 인지 구조를 매개로 해서 이게 매개 변이에요. 인지 구조를 또는 인지 구조 내지 어떤 것들이 개념들이 서로 상위로 옮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나중에 파지되고 전이 되면서 재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마구잡이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의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유의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 것, 시대상을 설명해 줄 때 인과관계를 해 줌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개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는 다르게 발견식 수업은 아까 어떤 학자가 대표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브루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브루너. 브루너의 교수 모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견식 수업은 우리가 몇 가지가 조금 뒷받침돼야 됩니다. 뭐냐면 자, 학습의 준비성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구조가 중핵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브루너의 학자는요, 짜자분하게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중핵적인 것들을 하나 가르쳐 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루너는요, 나선형 교육 과정을 주장했던 학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학습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교육 내용이 가면 갈수록 깊이와 그 다음에 뭐가 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폭이 넓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참수를 배웠고 2참수를 배웠고 3참수를 배우면서 우리는 뭡니까? 함수의 중핵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지만 그 내용은 좀 더 심오한 과정과 더 많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응용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러한 나선형 교육과정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수는 바로 이 중핵적인 것들,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가르쳐주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파지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견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가르치는 건 이게 뭡니까? 훈련자 가르치는 거 이게 중심에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지식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 그래서 이때의 지식의 구조라는 건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죠? 자, 지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식 교수 모형은 뭐더라? 맞습니다. 어떠한 지식의 구조가 자, 개연성과 계열성을 가짐으로써 나선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될 때 아주 중핵적인 것만 교사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방적 교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죠? 처방적 교수 모형은요, 머렐이라는 학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가네를 들 수 있습니다. 가네요. 가네. 이때 N자에 이렇게 하나 어퍼스트비를 찍어야 되는데요. 여튼 자, 가네의 처방적 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네는요, 학습의 유형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신호다. 그 다음에 상위가 자극과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상위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언어, 연합이더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별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개념이고 이 개념을 통하여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게 되고 이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학습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그죠? 자, 이때 처방적 교수 모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좋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는 외적 요건으로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뭐 칭찬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강화가 되니까요. 자,
이거 말고 이 간의 처방적 교수 말고 처방적 모형에서 또 요즘에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은 아니죠. 바로 켈러의 ARCS 다시 보겠습니다. ARCS 모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라는 것은 attention, 주의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R이라는 것은 relevance, 즉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fidence의 C가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성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봄으로써 만족감을 가지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하는 훈련자, 학습자가 가져야만 하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가져야만 하는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처방적 교수 모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별화 교수 모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개인의 측면에서 학습 효과를 기대해보는 교수 모형이더라. 설명식 교수 모형은요. 자, 교수자가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때, 자, 설명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된다? 유의미한 내용 조직을 구성해야 되더라. 발견식은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중액적인 것들을 아주 나선형적으로 가르쳐야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가르치지 못했던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구성을 해야 되더라. 처방정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가장 간단한 자극에서부터 문제 해결력에 이르기까지 학습 유형을 나누어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문제 해결력,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문제 해결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지가 그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학생들한테는, 그죠? 자, 여기 볼까? 이 숫자는 뭡니까? 이 알파벳을 보여주면 이건 뭐, 알파벳 A지요?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A에 대해서, 알파벳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 즉, 인지 발달에 따라서 학습 유형을 달리하는 것이 간의 처방적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켈러의 ARCS 모습은 학습자가 얻게 되어지는 학습의 그런 효능감, 만족감 또는 자신감을 통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구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수 모형에 대해서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강의식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프로젝트 학습도 할 수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러한 수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학습 이론을 머릿속에 넣어 두신다면 좀 더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의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데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법도 있고요. 직소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협력학습의 하나의 방법이죠. 직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플랜이라는 것도 있고요. 버즈 학습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길팩트리 구환법도 있어요. 자, 이러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